이제 도함수. 도함수는 뭐 가볍게 정리하시면 얘는 미분계수를 일반화한 거라서 자 f'x라고 쓰고요. 이 친구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도함수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와 같습니다. 자 이게 도함수의 정의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도함수는 원함수로부터 유도된 함수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도함수는요, 원함수가 없으면 안 돼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혼자서 도함수라는 애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원함수가 있어야지만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 자, 우리가 나중에 3차 함수 보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은 모든 점에서 다 얘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겠죠. 그지? 그럼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다른 좌표평면에 이렇게 찍은 거야. 그럼 모든 점들의 미분계수를 새로운 좌표평면에 찍게 되면 그게 그림이 이제 어떤 식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기는 도함수가 유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점들에 대한 미분계수를 새로운 좌표평면에 찍은 거지. 그래서 나온 형태가 바로 도함수. 그래서 원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거꾸로 도함수만 가지고도 원함수의 그래프를 개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다음 단원인 도함수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 활용의 양이 꽤 많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도함수 활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 나가냐면 접선의 방정식까지 나가요. 보통. 함수의 극한부터 접방까지. 보통 그래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극대극소 정도까지. 알겠지? 자, 그러면 가볼게. 결국 원함수와 도함수는 서로 세트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도함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미분계수를 일반화한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131페이지 보시면은 함수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할 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대응시키면 자 대응시킨다는 게 아까 쌤이 얘기한 거 요 점의 미분계수를 새로운 점에다가 새로운 좌표평면에 점을 다 찍으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얻는데 이 함수를 밑줄 도함수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도함수라고 읽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미분이라는 것을 새롭게가 아니고 처음으로 정의를 해야죠. 미분이 뭐냐? 미분은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해요. 도함수를 구하는 것. 알겠나요? 그러면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겠죠? 뭐 수투에서는 많이 배우진 않지만 이제 미적분 가시면 많이 배우실 텐데 그럼 미분법은 뭐야?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공식. 이게 미분법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너네한테 미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도함수 구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표현을 살짝만 정리하면 표현이 두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 f'x라고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보통 양함수 표현이라고 해요. 양함수. 양함수가 뭐지? 라고 했는데 양수, 음수 생각하면 돼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그래서 양함수 표현이고 이게 뭐 뉴턴식 표기 방법이다 라고 해서 교재에도 있기는 해. 마플에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 dy, dx.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거는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보통 음함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해요. 음함수. 음함수가 뭐죠? 라고 하면 음함수는요. 미적분 가서 신나게 배우실 거예요. 알겠지?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니츠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수투에서는 뭘 많이 쓰냐면 수투는 이걸 많이 써요. 수투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학2에서는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딱 다항함수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가서 이제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요 표현도 자주 씁니다. 알겠죠? 요 표현도 자주 쓰고 요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꽤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 미분 뭐 이런 것도 배울 거거든. 나중에 그거는 이제 미적분 심화 들어갔을 때. 근데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고 어쨌든 간에 요렇게 f'x라고 읽고요. 자, f'x는 그냥 fx의 도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요거를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y라는 식을 x로 미분한다 이 뜻이야. 알겠어? y를 x로 미분한다. 그래서 읽을 때는 dy dx 이렇게 읽어요. 혹은 뭐 dx분의 dy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알겠지? 그럼 이제 문자로 이렇게도 나와. 이제 수투에서도 나오는데 dv dt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보통 v를 나타내는 게 대문자 v는 부피를 나타내고요. 수학에서 소문자 v는 속력을 나타내요. 속도를 나타내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 여러분들 물리에서 알 거 아니야? 속도와 속력의 차이 알죠?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하면 되냐면 자 이걸 부피라고 읽어볼게. 그럼 얘는 부피에 대한 식을 뭘로 미분한 거야? t로 미분한 거고 t는 당연히 뭘 의미하겠어? 시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분 맨 끝 단원에 나오는 변화율에서 나오는데 자 얘는 부피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읽는 거. 됐죠? 뭐 이런 표현들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미분법 공식은 외우시면 돼. 알겠지? 다항함수 미분하는 거. 우리 뭐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된다라는 거 있죠? 그죠? 자,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옆에 133페이지 보시면 실수배 합차 미분인데 그냥 합이랑 차의 형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미분해서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각각 미분해서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자,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134페이지 가볼게요. 곱미분입니다. 곱미분 중요하죠?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곱미분 공식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곱미분은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씩 미분하는 거야. 곱해져 있는 거를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개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개수에 상관이 없어요. 3개여도 되고 4개여도 되고 10개여도 되고 100개여도 돼요. 알겠죠? 그럼 100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100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형태면은 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100개로 쪼개지는 거야. 더하기 형태로. 알겠지? 그럼 규칙성 찾는 문제도 이따 뒤에서 풀어볼 거고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밑에 마프레설 보시면 증명과정 나와 있습니다. 증명과정 나와 있는데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야. 여기다가 미분칙 때려 넣겠다는 거야. 근데 함수의 형태가 뭐냐면 fx 곱하기 gx의 형태다. 요 차이만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은 아까 쌤이 여기 얘기한 도함수의 기호와 역사인데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있죠? 네, 요거 두 개 그냥 참고로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아, 이 사람이 이 짓을 해놔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의 n제곱이 있어요. 자, fx의 n제곱 교과서 특강 보시면 fx의 n제곱인데 그거는 메모 하나만 해둘게요.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합성함수 미분법. 자,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2에서 배우는 과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요 정도는 배우거든. 자, 흔히 말하는 건미분, 속미분 이라는 거. 요것만 수2에서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 친구의 공식적인 명칭은 합성함수의 미분.
미분법이라는 거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미적분 가서 배웁니다. 알겠죠? 얘는 미적분 가서 제대로 배우는 건데 자 근데 수투에서 요 정도는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봐봐.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2x-3의 5제곱이다. 뭐 이렇게 있는 함수인 거지. 그럼 이걸 미분하려면 끔찍하죠. 전개해서 미분한다 생각해봐. 그럼 5제곱을 하면 싫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f'x라고 하면 잘 봐. 요 앞에 있는 거 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세모라고 해보세요. 세모.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5를 그대로 앞으로 빼요. 똑같이. 세모의 5제곱 미분한다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세모의 5제곱이니까 여기 세모 써주시고 그 다음에 4제곱 이렇게 줄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거든. 곱하기 요거 있죠? 안에 있던 세모의 도함수 요거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 결국 합성함수 미분이 f합성 gx라는 형태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겉함수 한 번 미분해 주고 그래서 겉미분 그 다음에 곱하기 속함수 미분 한 번 더해 줘서 곱해 주세요.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 알겠죠?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인 거야. 뭐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투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정리하시면 요거 미분하면 f'x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5 곱하기 2x-3의 4제곱 하시고 2x를 미분한 거 2만 곱해주시면 되더라라는 거지. 됐지?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137페이지 보시면 뭐 미분법 공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38번에 곱미분부터 좀 볼게요. 자, 곱미분 문제 중에서 조금 유명한 문제가 뭐냐면 206번의 1번이거든. 그것만 하나 해볼게. 자, 206번의 1번인데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요. 자, 갑니다. fx라는 함수가 지금 얘가 x-1부터 시작해서요. x-1, 그 다음에 쭈르륵 가가지고 x-2, 그 다음에 곱하기 가서 x-10까지 이렇게 곱해진 함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친구를 전개한다? 말도 안 되죠. 이걸 전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돼. 얘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거든? 나머지 9개를 그대로 써주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만 미분하면 얘는 x니까 1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다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냥 1이 돼요. 1.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남는 거야? 얘만 남는 거지. 더하기 그 다음은 뭐 하면 돼? 요거. 그 다음 뭐 하면 돼? x-3. 그 다음은 쭈르륵 가서 맨 마지막에 x-10까지. 그지? 이해됐어요? 어떤 구조인지? 그래서 곱함수가 이렇게 여러 개의 항의 곱으로 여러 개의 식의 곱으로 나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규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f'1 그 다음에 f'4예요. 그러면 이 생각하면 되거든. f'1은 얘는 x-1을 갖고 있다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식이 0이 돼요. 1을 대입하면.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0이 되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즉, 잘 봐. 예를 들어서 x-2를 미분해. 그러면 x-1이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고 그대로 써지거든? 그럼 그 항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거기다가 1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거야? 아, 그럼 얘는 이거네. 10개의 덩어리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9개는 x-1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9개는 그냥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죠.
그럼 누구만 남아? 얘를 미분한 형태만 남죠. 즉 x-2부터 시작해서 x-2, x-3, x-4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얘를 바로 써버릴게요. x-2부터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9까지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럼 똑같은 논리로 4를 대입한다 치면 x-4를 갖고 있다면 4를 대입하면 전부 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곱하면. 그죠? 그러면 x-4가 유일하게 없는 경우가 뭐야? x-4만 미분했을 때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 4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자 얘는 이렇게 써져. 3, 2, 1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아, 마이너스 5가 아니죠. 마이너스 6까지. 네, 쏘리.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결국 우리가 문제 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워질 거예요. 그럼 남은 것만 써볼게요. 남은 것만 쓰시면 이 친구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8, 1? 8이 아니지.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4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인수정리와 고배미분법. 자, 139페이지에 인수정리와 고배미분법인데 잘 보세요. 문제 보시면은 fx라는 함수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돼 있고, 자 거기 네모 칠게요. f2 더하기 f4 더하기 f2는 f4는 f8 네모. 그러면 여기서 식 세우는 방법. 이거는 고1 수학이고요. 고1 수학이고, 잘 봐. 고1 수학에서 FA, FB, FC가 0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FX는 최고차 한계수 써주시고 X-A, X-B, X-C 요렇게 썼죠. 근데 뭐 3차라고 만약에 fx가 주어진다면 굳이 이거 쓸 필요 없고. 그지? 자, 그럼 이런 것도 있었어. fa, fb, fc가 그냥 0이 아닌 k라고 해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fa가 k이고 FB도 K이고 FC도 K죠. 그지? 그럼 얘는 식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FA-K가 0이고요. FB-K가 0이고 FC-K가 0인 거지. 기억나? 고1 때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식 세워주시면 이 친구는 자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네. fx-k가요. 자 똑같이 최고차항 P 써주시고 x-a, x-b, x-c 하고 뭐 hx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 자, 세 번째. 요거는 숫자로 해드릴게요. F1이 2고요. F2가 4고요. F3이 6이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거다. 그러면 규칙성 보면 되지. 얘는 변수야.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4고 3 대입하면 6이죠. 몇 배씩 돼요? 2배씩 되지. 그럼 요걸 가지고 식 세우시면 요 친구는 어떻게 세워지면 돼? fx 하시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뒤에서 또 할 거야. 그러면 뭐 최고차 한계수 P 똑같이 써주고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나요? 자, 요거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문제 볼게요. 문제에서 fx가 3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f2, f4, f8 네모치라고 그랬지. 3개 같다. 그럼 옆에다 써. 는 k.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는 k.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문제에서 주어진 건 fx 마이너스 k는, 근데 이제 최고차항은 구할 필요가 없거든.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8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나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미분해야 될 게 뭐야? 라고 하면 f 프라임 8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잖아. 그럼 얘들아 잘 봐. 얘를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돼? 사라지죠? 상수니까. 그러니까 k 값은 굳이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궁금하지 않고요. 이거 미분하면 이제 x-2, x-4 이런 식으로 써질 거 아니야? 그럼 3개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요렇게랑 요렇게잖아. 근데 8을 대입하면 얘는 뭐야? 0이네. 그럼 다 사라지죠? 예. 그럼 여기다가만 8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시면 6 곱하기 4가 돼서 문제 정답은 24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개념 4번 볼 건데, 자, 개념 4번 별표 하나. 요런 문제가 은근히 4점짜리 초반에 좀 나와요. 수능에서. 미분계수 해석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5번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5번에서는 내가 설명할 게 이제 로피탈 정도밖에 없고 개념 4번 정도만 그냥 가볍게 연습을 해보면 자 개념 4번 해볼게. 갑니다. 극한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극한. 알겠죠? 극한 풀 건데 자 이제 좀 빠르게 풀어볼게.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2가 3이다 라는 걸 보는 순간에 자 이렇게 쓰셔야 돼. f1이 2고요. f'1이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됐나요? 선생님 왜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자 0분의 0꼴 극한이 수렴하잖아요. 그러면은 x-1인데 x에다 1 대입하면 당연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지? 그럼 f1이 2라는 것까지는 나오잖아. 근데 이 자리에다가 f1을 대입해봐. 그럼 이 자리에 f1 대입하면 x-1분의 fx 빼기 f1이니까 f'1이죠. 그럼 얼마가 돼요? 3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바로 쓰세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식은 G1은 얼마이면 돼? G1은 분자가 0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2고요. G'1이 얼마다?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계산해 주시면 뭐 곱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이것만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 알겠지? 확인하시고 자, 개념 5번인데요. 개념 5번은 어렵진 않은데 자, 문제에서 중간에 봐봐. 포커스에 로피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 공부합시다. 자, 로피탈 정리는요. 로피탈 정리라는 거는 사실 교육과정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자, 고개 들어봐. 내가 제대로 정리해 줄게. 로피탈 정리는 부정형 극한을 조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정형 극한이 그건 뭐가 있었어? 대표적인 게 0분의 0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애들. 자, 근데 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줄게. 수투에서는 로피탈 적극적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로피탈 쓰면 오히려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 얘의 목적은 뭐냐면 계산 좀 빠르게 해볼까야. 딱 요 정도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투에서는 조금 복잡한 형태의 미분계 수식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로피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만 미적분 공부하실 때, 미적분 문제 풀 때 조금 복잡한 형태가 나와서 이거 로피탈 한번 써볼까 했다가 골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더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냥 이 생각하면 되거든. 여러분이 아직 미적분, 우리 미분법은 안 나갔잖아. 근데 미적분의 미분법은 다항함수 미분이랑 약간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다항함수는 결국은 미분 계속하면, 계속 미분하면 결국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그렇지 않아? 5차 미분하면 4차, 4차 미분하면 3차, 2차, 1차, 0차 결국 이렇게 내려온다고. 근데 뭐 단적인 예로 그냥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지난주 일요일에 배웠던 거, 익스포넨셜 x 미분하면 뭐야? 자기 자신. 변동이 없어요. 그죠?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 우리 이제 내일 배울 건데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로피탈 쓰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 그래서 다항함수 하실 때는 로피탈 좀 적극적으로 쓰셔도 괜찮은데 미적분 하실 때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 로피탈 써도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로피탈이 뭐냐? 자, 일단 기본 가정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이 전제예요. 로피탈은. 미분 안 되는 거면은 못 써요. 그러면 얘는 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자 해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라고 해봅시다. 되나요? fx분의 gx. 됐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냥 0분의 0이 많으니까 0이라고 할게.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0분의 0 꼴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프라임 x분의 g 프라임 x와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네? 요거예요. 됐지? 자, 이런 겁니다. fx분의 gx인데 0분의 0꼴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면 각각을 미분한 함수의 극한값도 이 친구와 동일하다라는 거야. 이게 로피탈 정리야. 알겠지? 그럼 차수를 낮추는 효과가 생길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써보시면 되냐면 거기 5번에 3번 봐봐. 개념 익힘 5번에 3번.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풀어보면 돼.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이제 식을 좀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개념 5번에 3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가거든 지금. x가 1로 가. 그러면 얘를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하세요. 그럼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이고 얘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얼마야? 9x 8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5x 제곱 더하기 10x 빼기 6이거든. 그럼 뭐야? 10.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그대로. 그럼 1 그대로 대입하시면 9 마이너스 15 더하기 10이니까 문제 정답은 4다. 그래서 4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친구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이 친구가 미분하기 전의 식인 얘, 그 다음에 얘. 뭐였지? 5였죠? 5였죠? 네. 이 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로피탈 정리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된다라는 건데 뭐 적극적으로 무조건 로피탈로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뭐 항등식에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둘 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을 이용한 미분계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8번, 9번에 자, 8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8번 같은 경우는 6번, 7번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 익힘 6번, 7번은 이제 대칭하는 거 8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8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거든. 8번이. 그럼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푸실 때는 뭐만 푸시면 되냐면 그 친구는 함수값이 같다. 두 번째 도함수값 같다. 함수값은 왜 같아야 돼? 연속. A에서 함수가 바뀌잖아. 그러면 위에 거에다 A 대입하고 밑에 거에다 A 대입했을 때 같아야 연속이지. 자, 두 번째 도함수값 같다는 건 뭐야? 도함수값 같다는 건 뭐야? 미분계수 같다.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또 A를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정의 갖다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개념 8번 같은 스타일 문제 나오잖아. 그 밑에 발전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기출인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겠죠. 나머지 구간은 다 연속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지? 그럼 그 지점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뭐라고? 함수값 같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도함수값 같다.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다. 도함수값 같으면 미분계수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이런 건 심플하게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145페이지의 개념 9번은 별표 3개 치세요. 이런 문제가 어렵죠. 요 주제는 조금 어려워요. 알겠나요? 요게 조금 어려워. 그림을 이용해서 좀 풀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 요거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있죠? 나머지 정리. 그 나머지 정리를 미분으로 푸는 거거든?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그냥 미분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 개념 익힌 9번은 쌤이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고생